미국 유학 중이던 20살 청년이 어느 날 짐을 쌌습니다. 학교도 친구도 편안한 생활도 다 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군대도 아닌 해병대에 가장 혹독하다는 수색대까지 노리면서요. 이 청년의 할아버지가 박정희입니다.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어머니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결정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양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가문의 며느리이자 사법고시 합격자이자 내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탄핵당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단 한 줄의 말도 세상에 내놓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장 조용했던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걸 남겼거든요. 1974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서양희는 그 출발점만 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집안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공부로 길을 열었습니다.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1999년 제4 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률은 2에서 3%였습니다. 수만 명이 도전해도 수백 명만 뚫는 시험이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겁니다. 2002년 사법연수원까지 수료하고 법학 석사학위도 받았으니 어느 부모가 봐도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앞날이 탄탄하게 열려있는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그 탄탄한 앞날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만큼 빛나지 못했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성이 울렸고 유경수 여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거든요. 어린 박지만에게 남겨진 건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이라는 수렁에 빠져들었고 무려 6번이나 구속됩니다. 언론은 그를 가문의 수치라고 불렀고 잘나가는 누나들 뒤에서 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서양희는 30살이었고 박지만은 46이었습니다. 16살 차이에 전과 기록에 온갖 논란까지 달고 있는 남자 앞에 앉은 겁니다. 주변에서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당신 커리어는 어떻게 하려고. 수도 없이 들었을 그 말들에 그녀가 내놓은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 보였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였습니다. 권력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인간의 깊은 외로움을 본 것입니다. 2달 만에 사랑에 빠졌고 2004년 세상의 모든 반대를 등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사랑이 아닌 의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양희 앞에 놓인 결혼 생활의 무게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만의 집안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박정희라는 이름, 그 이름이 만들어낸 역사와 논란, 끝나지 않는 정치적 시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9월 첫 아들 박세연이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친손자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병원을 찾아 온 집안의 기쁨이라고 했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서양희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어질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2013년 신우이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도 서양희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퍼스트레이디도 없는 청와대를 지탱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조용히 맡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공식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박근혜가 탄핵 소추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이 둘로 갈라졌고 광화문에서는 매주 촛불이 켜졌는데 서양희는 그 와중에 단 한 줄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박근혜가 구속됐을 때도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을 테고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도 쉬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박지만과 박근혜 남매는 유경재단 소유권 등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 복잡한 관계의 한가운데에서 서양희는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걸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이 자랐습니다. 2014년 둘째 박정현이 태어났고 2015년에는 쌍둥이 박지연과 박수연이 태어났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네 아들. 박근혜는 자녀가 없고 박정희의 혈통을 이을 사람은 오직 서양이가 낳은 이 4명뿐입니다. 가장 조용했던 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그 결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장남 박세연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당시 20살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청년이 스스로 귀국해서 지원서를 낸 겁니다. 그것도 그냥 군입대가 아니라 해병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색대까지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병 수색대는 낙하산 강화, 스쿠버 잠수, 야간 침투 같은 고강도 훈련을 수행하는 정예 부대로 해병 중에 해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박정희는 육군 대장이었고 아버지 박지만도 육군 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1986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3대가 모두 군인의 길을 걸었지만 박세연은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육군이 아닌 해병대를 스스로 택한 것이거든요. 주변에서는 본인의 강한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1323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됐는데 거기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보기 힘들었던 박지만 회장 부부가 나타난 겁니다. 박세연은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수료식에서 주한미해병대 사령관이 수여하는 경호상을 받았습니다. 경호는 중국어로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 해병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수료식에서 박세연은 아버지 박지만 앞에 섰습니다. 관등 성명을 대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박지만은 흐뭇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하고 오랫동안 포옹을 나눴습니다. 박세연은 어머니 서양이에게 다가가다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양이는 아들의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조용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휴가를 받고 서울역에 나온 박세연이 공개 영상에 다시 잡혔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많은 시민들 앞에서 해병대 특유의 복창을 크게 외쳤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해병대에는 신병이 처음 가족을 만날 때 절을 올리는 전통이 있는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박세연이 받은 경호상은 그냥 수여되는 상이 아닙니다. 수영 실력과 전반적인 체력이 합격 기준으로 알려진 해병대 선발 과정을 통과한 뒤 6주간의 혹독한 훈련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병사에게만 주어집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이라는 배경과 전혀 다른 스스로 갈고 닦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만들어준 결과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증명한 것이었거든요. 박세연은 현재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며 2027년 4월 전역 예정입니다. 수색대 지원 의사도 강하게 밝혔다고 하니 앞으로의 군 생활도 쉽지 않을 길을 스스로 걷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서양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양이가 선택한 삶을 돌아보면 그녀가 포기한 것들의 목록이 꽤 깁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로서 가질 수 있었던 커리어, 언론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 가족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포기한 것들 위해서 가장 단단한 것들이 자랐습니다. 어떤 집안이든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수감, 박지만의 어두웠던 시절, 세상이 박정희 집안을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서양이는 그 집안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박정희의 혈통이 끊기지 않은 건 누군가의 웅장한 선택이 아니라 그녀의 조용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순간에 기억됩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서양이는 후자였습니다.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 뿌리 위에서 박세연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아버지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카메라에 담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변에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장손을 가장 예뻐했을 것이라고요. 그 장손이 이제 해병 군복을 입고 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따르되 스스로의 방식으로 새롭게 열어가면서요. 그 뒤에는 20년 넘게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결국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박지만 회장과 서양이 변호사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